행사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 주최자로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탄핵안 처리를 막지 못하고 이 상황까지 온 데 대해 자책감과 무력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충정 어린 민심의 걸기다. 그 걸기의 뜻은 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보수 우파를 결집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쓰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고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 오늘 또 물의를 일으켰는데, 국정공백을 야기한 게 야당인데, 탄핵을 통해서. 근데 그 국정공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탄핵 심판을 빨리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오만방자하다. 이런 얘기를 아침 라디오에서 떠들어가지고 이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밀실에서 만들어진 수사기록과 그 수사기록을 포장한 공소장을 기반으로 해서 탄핵이 이뤄졌다. 거기에 또 일부 언론이 악의적이고 과장되고 왜곡하고 사감을 갖고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탄핵이 이뤄졌다. 나는 탄핵 기각을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이분 원래 동교동에 있던 분이죠. 그렇죠.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은 중세 1000년 동안 벌어진 900만 명 마녀 사냥보다 더 지독하고 악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태 의원은 태생부터 편향적이다. 그리고 손범규 변호사는 아주 요망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이제 행사 중간중간에 윤상현 의원에 대한 그 징계를 주도한 새누리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명하면서 쫓아내라, 죽여버려라, 이런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했다고 하고, 그 현장의 취재진을 향해서도 똑바로 하라면서 삿대질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생각지도 못한 그 셀러브리티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 김용민 저격수인 이노근 전 의원이 축사를 했다고 해요. 그 양반 그 반기문 캠프에서 얼쩡거리더만, 새누리당에 남아 있었군요. 예, 둥지를 잃었으니까 또 그랬을 것 같은데.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편 채널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천 앞바다 매립장으로 보내버려야 할 첫 번째 쓰레기 집단이다. 쓰레기 집단인 언론은 소각로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형님 하는 거 보면 밉지 않아요. 약간 참. 이 형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또, 축하 화환이라도 좀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형님이 말이죠. 수자원공사 사장 응모했는데,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또 화환 보낼까 했는데, 그러면 너무, 그 악의적인 것 같아서 말았는데.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좀.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요. 거기 남아 있으셔야지. 또 딴 데 가시면 안 되고, 정체성이 맞는 곳에 계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바른정당이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에 아주 그냥 고강도 디스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정의당보다 낮은 지지율의 의미를 돌아보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오늘 그 리얼미터 어떤 주간 조사가 나왔어요. 거기서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1등은 민주당에서 45.4%, 그리고 2등은 새누리당 13.8%, 3등 국민의당 10.5%. 근데 4등이 정의당입니다. 바른정당은 5등이고요. 정의당이 6.8%, 바른정당이 5.8%. 우리 바른정당은 전주보다 2.5%포인트가 빠져가지고, 정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자리를 이제 바꾼 건데요. 이거를 가지고,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팩트 폭행을 이제 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바른정당의 주장처럼 자신들이 진짜 보수라면 왜 국민들의 외면과 무관심을 받고 있는지 자성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바른정당이 계속 이제 새누리당을 때리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복인데 단순한 이제 반격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2위 유지하고 있는데 니네 지지율 5위로 빠지지 않았냐. 자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가서 한 일이라고는 당을 비방하며 보수의 위기를 부추긴 것밖에 없다. 입으로만 바른 정치를 외치며 구태 정치를 반복하는 바른정당의 바르지 못한 행태에 국민들은 실망과 절망만 느낄 뿐이다. 국민의 무관심에 속타는 심정은 알겠지만 새누리당을 비난한다고 진짜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니 그 바른정당의 이런 답보 지지율 하락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김태규 기자님은? 일단은 본인들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건전한 보수, 진짜 보수 이걸 표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새누리당처럼 뭐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정말로 보수에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내놨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8살 선거 연령 인하라든지 무슨 공수처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혁 입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벌 개혁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바른정당이 그때마다 막 멈칫거리면서 당론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새누리당과 별달리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새누리당은 기존에 인지도가 있는 것이고 바른정당은 인지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기존의 보수 세력들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래 정말 얘들이 제대로 하려는가 보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거는 바른정당 의원들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 합하면 89선, 보통 이제 3선에 가까운 평균 선수가 그런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당론을 이제 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또 개혁적이지 못한 분들이, 단순히 무슨 뭐 김무성과 친하다, 뭐 누구랑 친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새누리당을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뭐 아주 뭐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사퇴요정, 사퇴하세요. 이은재 의원 같은 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개혁 보수를 얘기하지만 개혁적이지 않은 인적 구성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압할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무슨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인 거고 건전 보수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사람인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로 자기들이 표방한 것대로 깨끗한 보수, 건전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누리당에 밀릴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지금 보수 세력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을 느낄 수 없다. 아무리 깨끗한 보수를 표방해도, 따뜻한 보수를 표방해도, 너희는, 아니다. 해서, 이렇게 등 돌린 여론은 아닌지.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은 결국 지지자를 따라가잖아요, 정당이. 근데 지금 뭐, 이노근 같은 사람, 뭐, 윤상현, 뭐 김진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 막 나가는 아스팔트 보수만 활동할 공간이 있는 것이고 깨끗한 보수니 뭐 따뜻한 보수니 이런 보수에 설 자리는 없는 그런 단면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본인이 보수적이지만 나는 건전한 사람이다. 그런 국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바른정당이 제대로 일을 못한 거죠. 그렇죠. 또 구성원들 자체가 박근혜 정권에서 또 한 자리 차지했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무릎을 한번 꿇는다고 그걸 통렬한 반성으로 또 해석할 여지도 없고, 그 많이 봐왔잖아요. 또 이게 쇼라는 걸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따라서 좀 더 명징하고 좀 더 진정성 있는 개혁 보수의 그 단면을 드러내야만 뭐 그때 가서야 진짜 달라진 보수, 혁신하는 보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바른정당 참 안 됐네요. 하여튼 뭐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야당은 한번 좀 시원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저 정신을 차리죠. 혼날 때가 됐어요 이제. 맞습니다. 네. 예, 김태규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오늘 만날 광고주는 우리 김용민 브리핑 애청하시는 분들에게 김치하면 이담채 김치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담채 김치 우리 김영식 실장님 만나보겠습니다. 김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김영식입니다. 예. 우리 김영식 실장님은 무슨 실장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하고는 실장입니다. 종합실장으로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 이담채 김치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죠? 예, 충북 괴산에 있습니다. 아, 괴산에 사시겠어요, 그러면은? 청주랑 좀 인근이라서요. 청주, 증평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예. 증평에 살고 있습니다. 괴산이 그 때묻지 않은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괴산 청결고추 유명하고 절임배추 유명하고. 예. 예. 그래서 괴산에서 만든 김치다 하면은 깨끗한 곳에서 만드는 김치다 이런 인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아주세요. 예. 괴산 근처에 또 유명한 산도 있지 않아요? 괴산의 산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좋은 산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듣기만 하시고. 예. 딴지일보 사이트 가보면은, 특히 딴지마켓 가보면은, 이담채 김치에 대한 그런, 홍보, 또 구매 후기,